네, 연구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고비가 무엇이냐? 바로 연구 설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연구 설계라는 것이 논문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 만나는 어려운 고비이자 정말 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구 설계에서 좌절을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좌절은 바로 연구 설계를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논문 만만하게 봤죠. 그런데 이거 연구 설계하려니까 이게 뭐 생각보다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이 내가 뭐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도 동원이 돼야 되고 뭐 특히 이제 뭐 수학적인 부분들 동원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논리라는 부분도 동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뭐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풍부한 경험 이런 것도 뭐 요구되고 또 뭐 스타일 문제라든지 뭐 양식 문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가 어떻게 이 연구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논문이 내가 지금 제출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서 쉽게 통과될지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겪을지 이게 다 연구 설계에 달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연구 설계도요. 기관에 따라서 내가 제출하는 기관 쉽게 말하면 뭐 우리 학교, 우리 학과, 뭐 우리 교수님들마다도 이 연구 설계에 대한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 문제들도 맞춰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하면서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학술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구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요맘때가 지금 이 강좌를 찍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2019년 3월이란 말이죠. 이 3월이 뭡니까? 신학기 아닙니까? 신학기, 새학기. 예? 요때 많은 학생들이 연구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때 많은 좌절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이 연구 설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거의 뭐 총론의 개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각각 어떤 연구 설계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강론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보시면 연구 설계에 대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뭐를 잡는다?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거를 다 강좌로 만들어 가지고 할 뭐 이렇게 처지는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는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서 뭐 이 강좌로 만들면은 뭐 끝도 한도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총론에서는 뭐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냐면 결국 이 연구 설계는 자신의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 연구의 목적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본다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강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총론에서는 내 연구의 목적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연구의 목적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 내 연구의 목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아마 전 세계의 논문이 한 100개 정도 있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연구의 목적.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결과와 원인에 대한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 여기 있죠.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하죠. 이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영향관계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인가? 요 부분에 해당이 되나?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논문이 여기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 10분 중에 한 5분, 6분 정도는 아마 이쪽으로 연구의 목적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또는 어떤 처치 이런 거 뭐 처치 또는 처방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적용을 시키면 효과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설계를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효과성 연구라고 하는데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사실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는 실험 연구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실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나? 내 연구의 목적이 여기에 해당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냐면 개발 연구예요. 개발 연구. 이 개발 연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측정 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 측정 도구 개발하겠다. 또는 어떤 지표를 개발하겠다. 또는 이제 무슨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자료 이런 것들을 뭐 개발을 하겠다. 결정에 참고가 되는 뭐 그런 뭐 어떤 지표죠. 뭐 그런 지표들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연구가 있어요. 대부분은 또 측정 도구 개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도구 개발 연구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나? 개발 연구는 왜 하겠습니까? 연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지. 예, 없으니까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도구나 지표가 없을 때 개발 연구를 많이 하죠. 나는 여기에 해당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 분류와 관련된 겁니다. 분류.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분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세분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 세분화 왜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이는 세분화가 시장 세분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목적에서 소비자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쪽 소비자들은 카드만 손에 딱 쥐어지면 그냥 막 지르는 고객 분류. 또 이쪽 소비자는 그 10원짜리 하나도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지르는 그런 소비자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세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요거를 하려면 일단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류의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때 뭐 살 거냐 말 거냐, 또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냐, 뭐 이런 식의 분류 연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에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다.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제가 모아가지고 다섯 번째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하려는 하는 그 연구가 제가 뭐 여러분한테 큰 거 안 바랍니다. 이 다섯 개 중에 어디 한 군데 안 들어가나? 이것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인과관계냐? 효과성이냐? 도구 개발이냐? 분류하는 것이냐? 이도 저도 아니고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총론 끝입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강론에서 자, 하나씩 파고 들어갈 겁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요때는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근거를 대는 게 좋겠다.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론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